달콤함의 원 포인트. 자, 지퍼플러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퍼플러 한 가지 스타일 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은 앞뒤가 통통하고 앞뒤 양면 사선 스티치가 나오는 스타일로 한번 제작해 볼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시간에 만드는 지퍼플러는 양쪽 모두 다 사선 바느질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지퍼플러 보셨을 때 양면에서 봤을 때 모두 볼륨이 통통하게 차오르는 모양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패턴을 보시면 보강, 원래 저희가 보강을 기본 원형에서 4mm 안쪽으로 보강을 하는데 나는 볼륨을 좀 통통하게 올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바느질 하실 때 좀 버거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4.5mm 정도 안쪽으로 하셔도 되세요. 좀 통통하게, 아주 통통하게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준비해 놓고요. 보강을 저는 어떤 걸로 보강을 하면 좋은지가 아마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실 텐데 볼륨을 넣을 때 어떤 보강을 넣으면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세요. 말캉말캉하고 폭신폭신한 게 좋다 그러면 라바 스펀지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좀 단단한 게 좋아요. 그래서 상가죽을 보강으로 잘랐는데 얇은 상가죽 2장을 잘랐고요. 가장자리를 엣지 베벨러로 이렇게 약간 동굴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맞붙여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이렇게 돼서 약간 이렇게 라인을 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굴러가는 라인이 잡히게끔 그렇게 해줬거든요. 다음번 지퍼플러 할 때 또 다른 보강에 대해서 또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옥스포드예요. 옥스포드는 고리가 걸리는 부분이 늘어지거나 끊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나서 또 필름을 하나 더 쓰는데 이 필름은 루이 필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루이 필름하고 188하고 두 가지 종류의 필름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불투명하고 하나는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지갑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신분증이 노출되게끔 보이게 하는 그리고 사진을 끼고 싶은데 그 위에 이렇게 필름을 얹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이 루이 필름이란 이름은 루이 까토즈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었기 때문에 루이 필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루이 필름을 하나 넣어서 제가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장식을 딱 걸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꺾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요걸 하나 더 사용하는데 요 필름을 사용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강을 한 다음에 그냥 장식을 걸면 사용하면서 장식이 계속 밖으로 빠져요. 그래서 보강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안감으로 가죽을 하나 더 해주실 건데 얇게 피아랑 가죽 한 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 안감 피 요거 하나 더 준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퍼플러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하네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랭선을 긋겠습니다. 랭선으로 디바이더 선을 표시하는 거기도 하고 바느질 선 옆에 랭선을 그어놓으면 훨씬 더 예쁘니까 미리 먼저 해놓고 그리고 목타를 치겠습니다. 우선은 보강하기 전에 목타를 먼저 칠게요. 이쪽에 목타수 대칭이 되도록 뚫어놓고 이렇게 붙여서 바느질을 하면 양쪽에서 봤을 때 모두 사선 바느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뚫어 놓고요. 장식이 걸리는 이쪽에다가 자, 옥스포드를 이렇게 붙일 건데 여기 본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본딩 해놨고요. 자, 옥스포드에는 미리 본딩을 해놨습니다. 옥스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본딩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리 큰 면적에다가 본딩 해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씩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얘가 본딩한 게 말랐다 하시면 그냥 일자로 해서 뚝 붙이지 마시고요. 센터에 맞게 이렇게 고정해 놓으신 다음에 살짝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굴려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요 정도로 되게끔 이렇게 딱 일자로 딱 펼쳐지지 않게
요 정도가 되게끔 손으로 그냥 살짝만 굴려주시면 되세요. 고리로 접어서 이렇게 접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아예 딱 접어서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요. 휘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살짝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필름에도 본드칠 하셔서 또 붙여보겠습니다. 다 말랐으면 또 같은 방법으로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셔서 살짝 휘어서 붙이겠습니다. 이 필름은 장식 고리를 딱 걸었을 때 이렇게 꺾이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고요. 보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실 여기에는 딱 이것만 쓸 거야 라는 정답은 없어요. 보강제가 다양하게 있고요. 새롭게 개발해서 계속 나오는 보강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보강제들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경험치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나 스타일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런 걸 조금씩 하나씩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 그냥 이 영상에서 보이시는 대로 그냥 똑같이 따라 하셔도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계속 쓰였다 보면 나중에 이 보강이 밖으로 딸려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죽을 한 장 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실 건데요. 얘는 어느 선부터 어느 선까지다라고 기준은 없고요. 가운데 센터에서 이 정도 물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본딩 하셔갖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휘어서 붙여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본딩 해놨고요. 얘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붙였고요. 살짝 이 아이도 얘도 이렇게 휘었어요. 살짝 휘어서 붙였고요. 그대로 이렇게 안에 가죽도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신 다음에 이렇게 가죽을 대고 준비한 보강을 하시면, 이렇게 하셨을 때 여기랑 여기랑 두께 단차가 생겨요. 밖에서 이렇게 느끼실 때 요 안감하고 요 사이에 단차를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살짝 PR을 해주실 거예요. 사선으로 살짝 PR 해줄게요. 이렇게 PR 하실 때 요 지퍼플러 이 겉감, 겉에 핍가 같이 잘리면 안 되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되게끔,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된 상태하고 이렇게 사선으로 PR 해준 거랑 보강 안에 넣으시고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만 보셔도 근데 차이가 그냥 바로 느껴지시거든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의 디테일에 신경을 써주시면 완성도가 확실히 달라지십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손 PR 하기가 너무 자신이 없다. 왜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PR 하다가 요 가죽까지 잘라내시면 큰일이시거든요. 자, 이럴 때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시면 주변에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 대셔갖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잘려지지 않고요. 이런 거 너무 힘드시면 이렇게 이런 문진 같은 거 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대시고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세요. 걱정 없이 사선으로 하실 때 편하세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선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셨으면 고리를 걸기 전에 이 부분에 먼저 엣지코트를 올릴 거예요. 근데 장식을 먼저 걸면 이 부분을 엣지코트 올리셔야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엣지코트 올린 다음에 보강을 올리고 장식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는 그 보강을 붙일 거예요. 상가죽으로 볼륨을 넣을 거고요. 우선 보강이 들어갈 부분에다가 본딩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본딩을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강 올리고 요 가장자리 부분을 본딩을 하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전체 본딩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본드 칠했으니까 보강을 붙일게요. 보강 위치 잡아서, 보강 요거 위치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보강 패턴 가지고 그림 그리셔서 붙이셔도 되세요.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이제
고리 끼우실 거예요. 고리 끼우실 때 살짝 접으셔서, 자, 이 고리 끼우시기 전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고리 다는 위치에 엣지 먼저 올리시잖아요. 이 성격 급하신 분들은 요거 못 기다리시고, 이 다 말랐다 싶으시면 빨리 만들고 싶으셔서 얼른 끼우시거든요. 바짝 말르신 다음에, 바짝 마른 다음에 꼭 끼우셔야 돼요. 끼우시다가 보면 여기 막 자꾸 고리에 찍히셔가지고 꼭 후회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저 한쪽에 본딩하고, 제가 이쪽만 본딩하고 이쪽에 본딩 안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쪽 본딩하고 보강하신 다음에, 아니면 고리를 먼저 끼우고 본딩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강하고 바로 붙이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이게 말랐어요. 이제 붙여볼게요. 붙이실 때는 여기부터 이렇게 붙이시지 마시고요. 여기 끝에서 엣지가, 얘는 기본형으로 잘랐기 때문에 잘못하면 엣지가 단면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엣지가 단차가 생기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신경을 쓰고 그렇게 붙여주시면 되세요. 여기 끝에 맞추시고 여기 끝에 맞추셔서 이렇게 단차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부터 단차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요, 바느질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앞뒤로 볼륨이 잡히거든요. 바느질 한번 해볼게요. 망치질로 바느질 한 곳을 눌러줄 수 없어서 파라플루이로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제는 여기 이제 엣지코트 올리면 마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도 사선 바느질, 이쪽도 사선 바느질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볼륨이 느껴지시나요? 이쪽에도 지금 볼륨이 있고요. 이쪽에도 지금 볼륨이 차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통통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필름을 넣어서 꺾이는 거, 이쪽이 꺾이는 게 확실히 덜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쪽에 엣지코트 올리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지퍼플러가 완성됐습니다. 엣지코트까지 마무리했고요. 양면 사선 스티치가 나오게끔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양쪽 모두 통통하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보강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보강이, 이렇게 이쪽도 통통하고 이쪽도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꺾이지 않아요.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퍼플러 완성했습니다.